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요 근래의 지리한 장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면도 안 서고 솔직히 뭐 괜찮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희망의 로를 돌리고 막 계속 그렇게 막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폭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시장에 조금 이제 한동안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근데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이 정도 시세 정도는 사실은 폭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섣부르고요. 하나로 비트코인 개당 뭐 350만 원대 아니면 지금 사토시가로 따졌을 때도 지금보다 반 정도 까졌을 때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두렵죠, 솔직히. 만약에 거기까지 까진다면 지금도 사실 되게 침울한데 시장 자체가 거의 심리적으로 거의 붕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고 지금도 이제 막 되게 투심에 있어서 되게 공포 지수가 되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긍정 회로를 돌립니다. 오늘 뉴스를 말씀 딱 드리면 오늘 브릭스 은행 공동체 중국 수출입은행과 블록체인 공동 연구 모듈 체결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12일 브릭스 은행 공동체가 중국 수출입은행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블록체인 공동 연구에 대한 모듈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브릭스 은행 공동체 회원 은행들은 중국 수출입은행과 은행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앱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뉴스 하나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딱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점점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중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다극 체제 위주로 이제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신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G7보다 그 GDP, GNP가 더 성장할 확률이 높은 나라들이죠. 알고 보면. 근데 그런 나라들이 중국 수출입은행과 블록체인 공동 연구 모듈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이 헤드라인 문장 자체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유튜브상에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 면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짧은 문장 하나로만 딱 판단을 하면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이제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을 넘어서 블록체인까지도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쪽에 보시면 마스터카드 부사장, 마스터카드와 리플 완벽한 조합이라고 하면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의 뉴스가 나왔네요. 마스터카드 하면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블록체인 특허권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3위의 특허권을 확보한 데가 마스터카드죠. 1위가 그 알리바바, 2위가 IBM, 그리고 3위가 마스터카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흐름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도 되게 안정적으로 좋게 보는 편인데 리플도 되게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투자를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또 그리고 4인 블록체인 개발자 이더리움 기반 보안 토큰 표준 발표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베스트에 따르면 4명의 블록체인 개발자 스테판 고젤린, 아담 노사, 파블로 루이치, 파비앙 볼레그레 스텔라가 최근 새로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보안 토큰 표준 ERC 140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안 토큰 오퍼링을 구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또 호전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투자 금액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 말고 어떤 기업들 자체도 그 커다란 세력도. 그래서 지금 시세가 되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관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부터 호전적인 뉴스 반 그리고 한 60% 이상이 지금까지도 뭐 그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으로 ICO를 모집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개발 자금으로서 계속해서 시장에 계속 내던진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더 폭락할 거라는 뉴스가 되게 지배적이고, 그런 뉴스를 각 유튜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빠지면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한 여러 가지 코인들도 다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투자해서 처음에 시장에 들어갔던 금액이 되게 현저하게 뭐 10,000원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솔직히 지금 까졌다고 해서 부담이 없을 거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작년 최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가지시고 공포심에 엄청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이 시장 자체에서 가격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폭망할 거다, 이 시장 자체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확률상 따졌을 때 안정적이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게 어쩌면 이더리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먼저 어느 정도 자리를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선방을 쳐서 그리고 다시 올라주고, 그 밑에 있는 중급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다시 가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차등적인 그 어떤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더없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 저는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은 안 하고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냐, 그리고 호전적으로 이더리움도 바뀔 거다라고 제가 이제 하고 나서도 이제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사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망하면 전 이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이오스가 아무리 특출나다고 해도 이오스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이오스를 선택했던 세력들 말고 이더리움을 처음부터 선택했던 그 ERC20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삼성이라든지 다국적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마 여기에 투자돼 있었던 어떤 그런 스탠스는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급작스럽게 다른 플랫폼 코인으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마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떨어지고 ICO 자금 때문에 이게 폭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폭락을 계속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폭락을 하면 그 외에 짜잘짜잘하게 이름 없는 그런 코인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런 ICO 같지 않은 ICO를 했던 그런 사람들 마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마 같이 다 투매를 했겠죠. 거기에 또 세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투매에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알트 시장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 저점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머지 않았다고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길어봐야 얼마나 기냐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더리움 코드를 따서 본인들이 코인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그런 사이비 그런 인간도 되게 많고, 근데 거의 비트코인 다음으로써 이더리움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되게 막대한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뭐 이더리움 뭐 플랫폼 코인의 뭐 폭망의 뭐 어쩌저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또 말을 바꿔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또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 바꾸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시장 자체에 관한 그 약간 전반적인 해석이나 그 인사이트 면에서는 되게 많이 부족하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코인을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관해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사리 분별을 조금 더 중심을 잡고서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계산하기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뉴스 갖다 계속 말이 좀 약간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BM 가운데 쪽에 보시면 IBM 핀테크 스타트업과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써있죠. 글로벌 경제 매거진 포브스에 따르면 IBM이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데빗 레지스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 양측은 자산담보 증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중복 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IBM이 밀어주는 코인이 뭔지 아시죠? 스텔라 루멘이죠. XLM 이니셜. 스텔라 루멘도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보다 스텔라 루멘을 좀 약간 더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 IBM이 밀어주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리플과 만약에 짜잘한 동전 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도 있고 트론도 있고 조금 더 가격을 주시면 그 스텔라 루멘도 있고 리플도 있고 이렇게 딱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큰 손이 개입돼 있는 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 하면 소프트뱅크에서 리플도 밀어주지만 진짜로 많이 밀어주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도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요. 조사를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구글링도 해보시고 네이버 그런 카페도 보시고 일반적인 다음 커뮤니티 네이버 사이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도 한 2-3년 전 거, 한 2년 전 거까지 뒤지셔가지고 천천히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지금에서 이렇게 딱딱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전빵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존 메가피 형님께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셨네요. 존 메가피 여전히 힛빗 보이콧이라고.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인터넷 보안 솔루션 기업 메가피 설립자 존 메가피가 인터뷰를 통해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힛빗이 약 400건의 도난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거래소의 CEO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살짝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반 보험 플랫폼 회사 이더리움 기반 보험 솔루션 개발 중이라고 하면서 또 이더리움에 관해서 조금 호전적인 뉴스들이 하나 둘씩 또 다시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뉴스 자체를 그냥 이더리움에 관해서 엄청 좋다 막 이렇게 딱 보시기 딱 그렇게 단적으로 그냥 한 번에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호전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그거에 관해서 전체적인 그 비율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에 관해서 호전적인 뉴스가 만약에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여러 명이 만약에 이더리움에 관해서 나쁘지 않은 뉴스를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면 그것도 하나의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공포일 때 사실 알고 보면 저점에 그러니까 덥석 이렇게 막 투자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이 바닥이 아시겠지만 고점일 때 팔기도 되게 쉽지 않지만 공포심에 저점일 때 더 투자하고 분할 매수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아마 엄청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걸요. 그런 시장 자체는
세력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역행하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팩트에 기반한 논리를 갖고 코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때 저점 매수를 이렇게 분할로서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투자자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운데 쪽에 보시면 소프트뱅크 그룹 태국 시양상업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실시간 송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서 리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뱅크에서 리플 밀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플 측이 일본 최대 IT 회사 겸 세계적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와 태국 시양상업은행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라고 나오면서 리플에 관해서 여기 보시면은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더리움 기반 뎁 약 900개라고 나오죠. 미국 신용평가 회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이더리움 기반 뎁은 약 900개이며 DAU는 약 9,000명이라고. 이더리움이 병목 현상 트랜잭션에서 병목 현상이 있고 간간히 막 이렇게 그 속도나 이런 면에서 느려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얹혀져 있는 뎁이 워낙에나 많아요. 이오스가 되게 빠르고 속도도 괜찮고 괜찮은 엔진 기반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얹어져 있는 거에 비하면 이더리움에 얹어져 있는 거는 되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 나왔듯이. 그래서 트랜잭션도 늦고 여러 가지 늦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그 샤딘과 플라즈마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서 결국엔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제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은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는 안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몰타 웨이브즈와 협력 방안 모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몰타 정부가 웨이브즈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몰타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부동산, 투표 분야에 웨이브즈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인마켓 기준 웨이브즈는 현재 1.21% 오른 2.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샤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웨이브즈 팀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2만 사토시인가? 아마 거기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막 이렇게 변동폭이 많이 없이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웨이브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밀어주는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여기 코브라 가운데 보시면 코브라 5년 내 중앙화 거래소 없어진다. 코인 ORG와 비트코인 턱에 운용자 코브라가 방금 전 트윗을 통해 중앙화 거래소가 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며 해당 거래소들은 분산식 네트워크 노드들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노드들이 다른 암호화폐 간의 아토믹 스왑을 지원하고 법정화폐들은 USD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5년 내 중앙화 거래소 없어진다라고 나오는 거죠. 누구의 개입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거래소들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구현이 될 거다라고 코브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코브라의 생각이니까. 근데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인공지능의 주가 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중앙 집중화가 될 수도 있고 탈중앙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탈중앙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탈중앙화가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중앙 집중화로 계속해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개발되면 될수록 그쪽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에 제가 생각했던 그 주장하는 거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전날 BTC 대규모 이체 발생 1.62만 BTC 규모, BTC의
대규모 이동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중앙은행 주도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 선전 시 시범 도입이라고 해서 중국이 그 자국 내에서 이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한 도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랑 그 실상 그 이면에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 여러 뉴스를 봐야지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 기자가 쓴 중국 뉴스만 봐도 안 되고 미국 기자가 중국에 관해서 그 뉴스를 쓴 것만 봐도 안 되고 그리고 중국 기자가 미국 뉴스 쓴 것만 봐도 안 되고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영국 힛 BTC에서 이오스 마켓 오픈이라고 하면서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힛빗이 오늘 새벽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13일 이오스 마켓을 오픈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는 이오스 마켓에 XRP, LTC, XMR, 대시, BCN 등 페어 거래를 오픈했고 향후 해당 마켓에 신규 암호화폐 거래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뉴스 하나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오스에 관해서 점점점 이더 못지않게 이오스도 점점 생태계가 점점 생겨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또 여기 보시면은 존 메가피 BTC 2020년 100만 달러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 달러면은 11억이 넘어요. 예.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근데 2020년이면은 지금 현재가 2018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이면 그때까지 1억 정도 갈 거라고 종 메가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몇 억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설명 왜 그런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면 얘기가 이제 뉴스가 잡다하게 많으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너게츠 뉴스 CEO 비탈릭은 천재 이더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이더리움 또 뭔가 뉴스를 또 내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수장인 천재 비탈릭 부테린의 존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탑 100 중 94개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완성, 제4차 이더리움 데프콘 입장권 매진, 인기 여전, 여러가지,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출시 임박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이게 이더 자체가 만약에 기반이 흔들흔들거리고 만약에 투자 값어치성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선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아마 환기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올해 봄 정도인가? 봄 이전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더리움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 예견을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만약에 그 비트코인 그 ETF가 만약에 승인이 나서 현물 시장에 등재가 되고 그때쯤이면 이미 이더리움 선물은 아마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다음에 아마 또 하나 제가 예견하자면 아마 이더리움 다음에는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아마 선물 그 다음에 ETF 등재 얘기로 아마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보통 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BIS가 일본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 심화 추세라고 나왔네요. BIS라면 뭔지 아시죠? 국제결제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IS 자본 규모로 해서 어떤 한 은행에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자기 자본 규모 비율이 뭐 너네는 반드시 1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90%는 다른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결제 그거든요. 규제를 만드는 은행이거든요. 대표적인. 근데
그런 기관에서 일본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 심화 추세라고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의도는 BI에 쓰는 해당 보고서에서 일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35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은 3, 40대 남성이라며, 반면 이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금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현금이나 그 캐시나 아니면은 그 코인 같은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직도 되게 많이 그 통용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일본 정부가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구현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미쯔비시 은행이나 이런 데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를 계속 사람들한테 사용하게끔 그렇게 생태계 조성을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투자 리스크 심화 추세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이 폭은 아마 점점 더 커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 보유량 감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 업체 서체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이더 보유량이 24시간 동안 약 10만 이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거래소의 이더 총 보유량의 20%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낸스 이더 보유량의 역시 9.53%에 상당하는 15만 이더 감소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이더 보유량 역시 2.68%에 상당하는 4.7만 이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 보유량 감소라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지금 시세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이더리움 밑에 있는 중국 구묘 이제 그 가격대에 있는 코인들도 이제 등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이러다 말 건지에 관해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아마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이제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시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점진적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의 그 기간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정해서 뭐 한 달간으로 아니면 뭐 2주 간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만약에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하신다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복단대 부속 병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처방전 발급, 중국 현지 미디어 차이리엔서에 따르면 13일 중국 상하이 복단대 부속 화산병원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의 환자에게 처방된 처방전을 기록해 위조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통 과정 추적을 통해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한 의약품 사고 예방과 처방전을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약을 구매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뉴스 같은 잡다하게 막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중국이 관리 규제 그리고 그 억압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 자체를 죽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 정부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생태계를 가장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라고밖에 이제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좀 더 빨리 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외적으로 나온 뉴스들은 뭐 중국이 결국에는 오픈하지 않을 거다, 왜 이런 거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중앙 집권화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왜.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죠. 각 개인이 갔던 자리,
그리고 그 위치, 그 사람이 거기서 뭘 사용했고 얼마를 페이를 했고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뭐 행동 반경, 전반적인 모든 거에 DNA에 관해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중앙정부로 몰려간다면 그거에 관해서 좀 더 이득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관해서 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지고, 그거에 관해서 그거를 약점 잡아서 인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국민들을 좀 더 억압하고 구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떤 사회냐는 거죠. 예,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그런 사회보다는 이런 사회가 더 그렇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알리바바를 중국 공산당에서 밀어줬던 것 자체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미래에 관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자기네들도 이미 그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으로 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그리고 뭐 바이두, 뭐 위챗,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 자체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없애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뒷구녕에서는 뭐 예를 들어 텐센트는 일본에 있는 히다치와의 블록체인 협력으로 뭔가 산업관계 연관을 맺고, 알리바바는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그 자기네 페이 시스템을 아프리카에 심는다던가, 거기다 자기네들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을 지금 만든다던가, 판매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그냥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은 따로, 이제 중국 코인은 다 죽을 거다, 미국 코인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미숙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 죽을 거다, 무슨 코인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뭐 6개월 후나 1년 후에나 좋은 호전적인 가격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두고 보세요. 만약에 한 달 이내로 아니면 2주 이내로 만약에 가격 반등이 오잖아요. 또 딴 얘기해, 그런 인간들은. 분명히 또 딴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런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뭐 상대방한테 에이다 어때요, 뭐 젠캐시 어때요, 오미세고 어때요, 왜 이런데 이더리움 망했죠,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해봐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 자체가,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더 많이 트위터 같은 걸 더 많이 뒤져보고, 트위터에 관련해서 이더리움이다 이러면 뭐 라이든 네트워크 아니면은 뭐 오미세고 아니면은 그 팀들 있잖아요, 이더리움에 관련한 부텔린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트위터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번역하면 금방 쉽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도 종합적으로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에이다, 찰스 호킨스 이쪽 그 IOHK 이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내가 추장 코인이 사라지진 않을까 라는 확신에, 그런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런 유튜브들한테 되물으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코인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하도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은 어떻게 그걸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믿고 그런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얘는 왜 이래? 그러니까 뭐 너는 초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누군가 저한테 이제 하신다면 제가 이제 할 말은 없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뭐 어쨌건 중요한 거는 개인의 판단인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영상 말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세계 경제하고 뉴스하고 제가 요즘에 생각해야 하는 같이 맞물려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와우.